영어에는 파닉스가 있죠. 그렇다면 수학에는 수 배열표가 있어요. 이 수 배열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모든 사고력 교재에 이 수 배열표가 나오지 않는 곳이 없어요. 그만큼 수 배열표가 중요하다는 뜻인데, 그러면 수 배열표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은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수 배열표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4가지 알려드릴게요. 자, 우선 첫 번째, 수 배열표상에 있는 수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. 단순히 1부터 1, 2, 3, 4, 5, 6 이렇게 수를 읽는 게 아니라 수의 그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영어로 한번 볼게요. 영어에서 우리가 알파벳, 그냥 읽는 거죠. 그런데 그 알파벳의 소리값인 파닉스를 알아야 영어를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수학에서 이 수 배열표에 있는 이 수가 의미하는 그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. 자, 예를 들면 13을 볼게요. 이 13은 10묶음 하나와 3이 합쳐진 거죠. 그리고 이 13은 홀수이기도 하죠. 이런 모든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. 자, 이 10묶음과 낱개의 의미, 이걸 알면 나중에 더 크게 100묶음과 낱개, 더 크게 큰 수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처음에 수 배열표를 읽을 때, 배울 때부터 그 수에 숨어 있는 의미, 그 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. 그런데 이 활동은 단순히 수 배열표만 가지고 사실 어려워요. 그래서 제 지난 영상들 중에서 수를 가지고 보드게임을 하면서 이 수세기를 하는 활동이 있어요. 그 수세기를 하면서 제가 10묶음과 낱개를 알려준 영상이 있거든요. 자,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렇게 하다가 보면 10묶음과 낱개를 이해하게 돼요. 이거는 사실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익혀지는 거죠. 수 배열판을 가지고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것은 바로 수 배열판을 읽으면서 수 배열판 속에 숨어있는 많은 규칙들, 이 수의 규칙들을 이해하고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. 당연히 일씩 커지는 규칙들 익히셔야 되고요. 거꾸로 읽으면서 일씩 작아지는 규칙들도 익히셔야 돼요. 그런데 이때 1부터 100까지의 수를 무조건 정해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능력껏 어떤 범위를 정해두시고 그 안에서 똑바로 읽기, 거꾸로 읽기, 그리고 반드시 세로로 읽기도 해두셔야 돼요. 10, 20, 30은 물론이고요. 11, 21, 31, 41 이런 식으로 가시면서 10의 자리가 바뀐 이 규칙들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. 그리고 1씩 세는 수, 1, 2, 3, 4 이렇게가 아니라 2씩 띄는 수, 2, 4, 6, 8, 9, 10 이런 식으로 2씩 띄어 세는 수도 읽어보도록 해야 되죠. 바로 이게 구구단이 되는 거니까요. 이 수 배열표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읽는 것만 해도 모든 연산의 기초가 돼요. 세 번째로 수 배열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활동은 바로 수 배열표를 활용한 활동들이에요.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린 영상 중에서 사다리 게임이라는 게 있었어요. 이 사다리 게임 또한 이 수 배열표를 가지고 하는 활동이었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이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고 제가 오늘은 이 활동 말고 다른 활동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이 활동은 팩토 교재에도 나와 있는 활동이고요. 팩토 교재 말고 사고력 교재에서도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수하면 수 영역에서는 이 부분이 꼭 나와요. 바로 조건에 맞는 수 찾기. 이 조건에 맞는 수는 학년별로 아이의 수학 이해도 정도에 따라서 그 조건이 어떤 정도로 더 까다롭냐, 더 깊이 있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모든 연령에서 할 수 있어요. 자, 기본적으로 그냥 교재만 가지고 한다면 아이들이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 모든 걸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죠. 그런데 수 배열표를 가지고 일단 수를 좀 잘라서 이렇게 냉장고에 붙여주세요. 이렇게 해서 아닌 수를 배제해 가면서 수를 점점점 좁혀가는 이 활동들을 직접 해보고 나면 교재에서 조건에 맞는 수를 찾을 때 이 일련의 과정들을 해봤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다시 할 수 있어요.
그래서 직접 한번 이 과정들을 해보게 하는 거죠. 예를 들면 아까 냉장고에 붙여둔 수들 가운데서 조건에 맞는 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자, 내가 생각한 수는 뭘까? 수를 하나 생각하죠. 그런 다음에 20개를 하는 거예요. 10보다 큰 수입니까? 네. 짝수입니까? 아니요. 이런 식으로 점점점 범위를 좁혀가는 방법들도 있고요. 연령이 조금 있거나 아니면 수가 좀 빠른 친구거나 이런 친구들은 조금 더 디테일한 조건에 맞는 수를 문제로 조금 더 디테일한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있죠. 네 번째,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귀찮고 빼먹기 쉬운 활동이에요. 바로 수를 써보시기 바래요. 꼭 써보셔야 돼요. 수업을 하다가 보면 선생님 저 1부터 100까지 다 알아요. 어떻게 해요?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써보자 라고 얘기하잖아요. 그래서 수 1부터 100까지 있는 100칸 노트를 주면 분명히 마지막에 딱 와야 되는데 맞지 않아요. 어디선가 빼먹었다는 거죠. 그리고 실제로 읽을 수는 있지만 쓰지 못하는 아이들도 상당수가 있어요. 그래서 수를 한번 꼭 써보셨으면 합니다. 자, 이 쓰기 활동을 할 때도 재미없게 그냥 1부터 100까지 써봐. 숙제 내듯이 빡빡이 숙제 쓰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재미있는 요소를 줄 수 있죠. 주사위를 던져서 5가 나왔어. 그러면 숫자 5개 엄마가 쓰기. 3이 나왔어. 그러면 너가 쓰기. 주사위를 던졌는데 뭐 짝수가 나오면 엄마가 쓰기, 홀수가 나오면 너가 쓰기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얼마든지 응용해서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꼭 써보는 활동 해보시고요. 실제로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 쓰는 것만으로 해서 연산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정도 연산이 다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. 수를 좋아하는 친구들 수 노트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수를 쓰기 노트를 식당을 갈 때나 어디 갈 때 들고 가는 거죠. 그래서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다른 친구들은 뭐 게임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그 숫자 쓰기를 하는 거예요. 1부터 하나 한 칸씩 채워가는 거죠. 그냥 조금씩 썼을 뿐인데 한 달 정도, 2달 지나면 그 아이의 이 수 노트는 맨 마지막 칸 4천 얼마, 5천 얼마 이렇게까지 가요. 그 친구는 따로 연산을 하지 않아요. 하지만 연산이 다 돼요. 초등학교 4학년에 나오는 큰 수 읽기까지 다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. 제가 오늘 어머님들한테 소개해드린 이 4가지 활동들은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하셔도 괜찮고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하셔도 괜찮아요. 우리 아이에게 맞춰서 우리 아이의 능력껏 하시면 돼요. 꼭 기억하세요. 수학도 언어이다. 영어에 파닉스가 있듯이 수학은 수 배열표부터 차근차근 기초를 밟아 가셔야 합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, 구독, 댓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